네, 증시전략센터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여전히 하락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코스닥 쪽이 낙폭을 많이 만회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0.5% 현재 하락하고 있고 코스피는 1638포인트, 그러니까 1640선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오늘 200일 이평선이 무너졌고요. 코스닥 역시 510선이 무너지면서 현재 507포인트 선을 걷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에 이어서 그리고 또 그저께에 이어서 계속해서 매도 추세를 걷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수급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현재 코스피 지수는 1시간 전과 별 차이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11포인트 하락한 16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가까스로 상승 마감하면서 우리 지수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10포인트 오르면서 1662의 장을 출발했는데요. 10시 반 구간에 1636까지 떨어지면서 낙폭을 조금 만회하다가 12시 구간에 현재 다시 1639포인트, 1640선마저 무너진 모습입니다. 다음 자세한 투자 추세별 매매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고군분투하면서 2,400원 넘게 순매수하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관이 1,000억 원 넘게 팔고 있고 외국인이 2,000원 넘게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낙폭이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2포인트 떨어지면서 50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오르면서 마감한 탓에 코스닥 지수도 출발은 좋았습니다. 6포인트 오르면서 516의 장을 출발했는데요. 현재 10시 반 구간에 504까지 떨어진 뒤 낙폭을 줄여가면서 507포인트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510포인트 회복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소폭 매수했던 기관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이 290억 넘게 팔고 있고 외국인도 장 초반에는 매수 행진을 보였지만 현재 매도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4억 원 매물을 쏟아내고 있고 개인이 348억 원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하락세를 보이면서 1140원대 후반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3월 50전 내리면서 11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고 역의 환율이 하락 마감하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부터 하락 압력이 거셌는데요. 1152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2분 만에 1145원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현재 다시 오르면서 115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먼저 코스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했지만 오늘은 낙폭을 조금씩 만회하면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0.5% 오르면서 거래되고 있지만 여전히 80만 원은 붕괴된 모습입니다. 현대차 역시 어제 이어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14만 원 선을 내줬습니다. 삼성생명이 현재 공모가를 회복하면서 2%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어제 4% 넘게 떨어졌지만 오늘은 0.8% 소폭 오르면서 만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유일하게 올랐던 현대모비스가 현재 4%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투자로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도 4% 넘게 떨어지고 있고 현재 차트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이닉스 역시 3%대에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역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서울반도체가 0.1%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낙폭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현재 2거래일째 연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 SK브로드밴드 2%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어제는 5% 이상 급등했지만 현재는 급락했지만 오늘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소폭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태용이 엿새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3.8%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SK컴즈가 9% 급등하고 있고 네오이즈게임즈도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원자력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우리나라 정부의 원자력 발전과 관련한 협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이 남아공 원전 수출 기대감과 더불어 증권과 호평이 이어지면서 6% 급등하고 있습니다. 모건코리아도 6% 이상 오르고 있고 성광밴드가 12%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전기술도 2%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충남 예산에서 구제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구제역 관련주가 또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앙배신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녹십자와 이글벳 3%대에서 오르고 있고 하루 역시 3%대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투자 열기가 급격히 식으면서 스펙주 주가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스펙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스펙 1호가 1.3%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약세를 보였던 우리 스펙 1호, 대우증권 스펙도 모두 현재는 딱 보합권에 걸려 있습니다. 미래에셋 스펙 1호는 현재 0.5% 소폭 오르고 있지만 공모가에 비해서는 50%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저시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163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507포인트 선을 현재 걷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좀 불안하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시장 상황 대응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저희 증시전략센터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부에 이어서 3부에서도 비숍님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증시 일단 200일 이평선을 하회하고 있고 164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지선이 도대체 어디일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일단 오늘장 특징부터 한번 정리해보죠. 금일 장세는 시장 자체는 좀 두 패턴은 아닙니다. 단기 투자자가 따로 있고요. 또 중장기 투자자가 따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 투자자라는 패턴들은 지금 현재 시장의 주포라고 말하기는 뭐 어렵습니다만은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쪽이 이제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 성향에 따라서 종목이 종잡을 수 없이 이를테면 오전에 올라가다 오후에 갑자기 내려온다거나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번복이 되면서 계속해서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차별화가 나오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끝도 없이 올라가거나 또 팔리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꺾이거나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서서히 외국인이라든가 기관권의 매수가 들면서 바닥권에 응집이 나타나는 종목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금주부터는요 실질적으로 하락 속으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종합지수는 1630선 정도고요. 저점이 상향으로는 맥시멈 1720선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정도 사이구간의 박스권으로 진입한 게 아니냐. 그리고 금일은요. 그 박스권의 제일 하단 부분에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드린 것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보시는 투자자라면 금주의 이런 부분을 이용하셔서 지금 형편없이 많이 빠져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단조업체 태움 같은 종목이요. 이런 종목들 또 건설, 해운, 조선 또 한국전력, 가스 이런 내수들이요. 전혀 콜을 받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렸던 종목들에 대한 저점을 금일서부터 받아나가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원하셔서 그쪽을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삼성과 관련된 또 올라가는 종목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타 매매를 참여하셔도 좋겠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나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저가 매수에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구체적인 대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계시는 종목에 대해서 살짝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가 매수형 종목들은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 종목들을 쭉 나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네. 뭐 현진 소재라든가 태웅 등의 풍력과 단조 관련된 종목들도 괜찮겠고요. 바닥에서 출발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하는 SSCP라는 이런 종목도 되겠고요. 대표적인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들도요. 조만간 요금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요금 인상 부분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충분한 바닥을 만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바닥을 찍는 종목의 대표급이면 역시 SK텔레콤이나 이런 쪽의 통신주도 가능하겠고요. 해운업종이 다시금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이 매수를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 종목에 대해서 네, 이렇게 콕 집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은요, 뭐 단기 형태의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도시 광산주라고 표현합니다. 도시 자원개발주, 즉 폐가전에 지금 요새 금값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비철금속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는 폐가전에는 금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추출을 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죠. 예, 과거에 이제 쓰레기라든가 이렇게 폐기물 처리업이 되겠는데 애강 리메텍을 가져왔습니다. 차트 패턴을 좀 보시면요, 1쿼터의 실적도 어느 정도 좋아지고 있는 양상이 되겠고요. 바닥을 만들면서 동종 어떤 그 도시 광산주들의 흐름과는 틀리게 아직 출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2,630원에 보합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을 지금 가격 정도 진입을 해주시고요. 손절 가격은 2,500원 설정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목표 가격은 4,000원 정도를 정하시고 접근을 하시는데
패턴 자체는 단기형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 자체가 그런 쪽으로 단기 부분은 테마를 찾습니다. 금일은 뭐 원전과 관련된 흐름이라든가 구제역으로 잠깐 갔는데 이 사이클은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포가 개인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계속 방향성을 갖고 접근하지 않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팔고 이동을 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운을 띄웠던 도시 광산주 이런 쪽으로 애강 리메텍 같은 경우 지금 매수를 하셔서요. 내일이나 오늘 오후부터 상승을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광산주 애강 리메텍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관심 종목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문자 상담 스탁 Q&A가 이어집니다. 네,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1599-77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가 원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았는데 엄청난 반응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380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23,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역시 IT 중에 주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하이닉스인데 문제는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 전략을 발표하면서 네. 여기에서 또 직격 유탄을 또 맞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죠. 네, 가뜩이나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 될 만큼 그러니까 과도한 밸류에이션에 대비해서 과도하게 상승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상승 여력이라는 것 자체가 왜 변하냐면 반도체 D램 가격의 상승 부분이 계속 됐을 때 하이닉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과도하게 속도감 있게 상승을 한 상태에서 하이닉스는 올해 이제 어떤 빚을 갚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악재가 좀 있고요. 유럽 연합 EU로부터 과징금 부과 이런 부분이 또 있고요.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정성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그 대규모의 투자는 하이닉스에는 어떤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맞물리면서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23,500원에 매수하시고요. 29,000원까지 올라갔던 것을 그냥 쥐고 계셨습니다. 쭉 밀고 나가겠다는 판단을 하셨겠지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매수 가격도 위협받을 지경까지 왔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공포심에 사로잡히시는 것 같은데요. 현재 패턴을 보면 24,000원이 매우 중요한 라인입니다. 그래서 24,000원이 약간 깨지는 경향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24,000원에 지지를 하고요.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반등 시기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우리 감안했을 때 상향을 했을 때 비중 자체가 많으시다 그러면 20%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렇다면 일단 홀딩을 하시고요. 다시 상승을 했을 때 28,000원 부근에 올라갔을 때는 전액을 차익 실현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열거했던 그런 부분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라는 부분이 하이닉스로 하여금 위로 3만 원을 넘어서 달리지를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최선의 흐름이라고 보면 3만 원을 고점으로 하는 어떤 박스 양상 또 쌍봉, 헤드앤숄더 이런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위에서 끊고 아래로 내려갈 때 다시 사주는 이런 매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와 현재가를 좀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일단은 수익권에 그렇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가지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숍님의 말씀대로 시장 상황은 발빠르게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닉스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메일해피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2678입니다. 끝번호가. 동양강철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3,750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수익이 있으십니다. 오늘 문자를 주신 분들께서 주식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동양강철 같은 경우는 3% 가까운 낙폭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이분이 지금 30%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수익이 나신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씩 낙폭이 커지다 보면 그 수익폭이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신고가 종목을 받으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보다 더 두려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신고가 종목이 더 안전하냐, 바닥권의 종목이 안전하냐, 시장이 흔들릴 때 이렇게 퀴즈를 내드리면 네. 의외로 답은 신고가 종목이 안전하다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가 종목은 누군가가 여지껏 끌고 와서 힘을 가지고 건드리려고 웬만하면 안 밀리려고 힘을 씁니다. 그러나 바닥권 종목은 건드리는 임자가 없기 때문에 네. 시장이 밀릴 때는 아무도 손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하염없이 빠져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고가라고 무조건 두려워하실 양상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차트를 좀 보시면 동산
동사는 실적도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차트 패턴도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던 그런 하락 부분으로부터 그런 대로 잘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매수 가격이 3,750원이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가격을 넘어서면 신고가가 되는 건데요. 너무너무 잘 사셨어요. 좋은 가격에 잘 사셔서 잘 달린다 이런 부분을 보셨는데 최근에 서서히 밀려내리는 양상을 지켜보다 보니까 두려우신 건데요. 현재는 위로 뚫고 올라가서 눌림목을 한번 주고 반등을 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시장 자체가 동사의 반목을 붙잡아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끌려내려오는 양상을 보면 나름대로 힘을 씁니다. 안 밀리려고 낑낑낑낑 힘을 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패턴은 밀리더라도요. 우리 의뢰하신 분이 매수하신 3,750원을 깨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네. 이렇게 됐다면 신고가 부분에도 매물은 존재합니다. 신고가를 노리고 따라 붙은 사람이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매물이 되겠는데 그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만 더 버티시고 지금 중요한 게 지수 상황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지금이 터닝 포인트라고 여긴다면 네. 내일서부터 상승할 수 있다면 동사는 원하시는 대로 다시 갈 길을 가서요. 적어도 5,000원 이상 목표가를 5,200~300원 정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에 매도하시고 나올 수 있으니까 느긋하게 여유 있게 좀 버텨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일단 비가 내리지만 그 비를 피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비를 즐기는 네. 그런 모습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양강철 그렇게 나쁜 종목이 아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1181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덴시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매수 가격이 4,500원입니다. 이분 역시 수익이 있으시네요. 뭐 장기적으로 보고 샀는데 1년 정도 더 바라보고 계신다고 해요. 오늘따라 주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고덴시에 대한 상담도 부탁드리죠. 네, 매수 가격이 4,500원이시고요. 네. 고덴시는 이제 뭐 광센서란 이제 광반도체 직접적인 최근의 급등 사유가 뭐냐면 이제 뭐 광전자하고 고덴시하고요.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또 합병을 해가지고 이제 합병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합병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펀더멘탈로 보면 이런 업종들의 결합이 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요. 6월 29일자로 합병 절차 때문에 회사가 정지가 되죠. 그러고 나서 정지 이후에 거래 재개되고 또 합병의 수급에 정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두 달 동안은 아주 매우 혼란스럽고 답답한 흐름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라는 점은 이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는 수익 상황이시고요. 수익 상황에서 이제 6월 29일자로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으로 한두 달은 질퍽질퍽 있고 나서 원하시는 대로 1년을 두고 간다면 더 수익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을 모르고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지금 수익일 때 6월 29일 전에 지금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윗부분으로는 6,000원이라든가 6,500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익이 났을 때 일단 끊고 다른 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고덴시가 그래도 정말 좋아.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한두 달 있을 거다. 염두에 두시고요. 1년 정도 두고 보신다면 원하시는 대로 승산은 있습니다. 네. 불안한 면이 없잖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수익권에 있으시고 앞으로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6,000원 선까지도 한번 바라볼 수도 있다. 네, 현재는 뭐 전혀 흔들림이 없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고덴시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했었죠. 한진해운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2211님께서 올려주셨고요. 매수 가격이 29,000원, 비중을 30% 가지고 계십니다. 증자받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놀랍습니다. 오늘 지금 상담 요청을 해주신 분들이 모두 다 수익을 거두고 계시거든요. 네. 주식을 상당히 잘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을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진해운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오늘 낙폭이 조금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수익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같은 장세, 어제 같은 장세를 지나면서 이렇게 수익을 계속 보고 계신 분들이 상담을 주시니까 네.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분할 상장이라는 건수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통상의 해운주들이 다시 바닥을 찍으러 내려가고 어떤 매물에 대한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 동안 그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규모 유상 증자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구조 조정을 하고 업황 때문에 바닥을 만들고요. 또 분할 상장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난 다음에 대규모의 유상 증자는 제대로 성공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될 경우에 상당 부분의 자금 유입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짧게 봐서요.
단기적으로 어디서 사서 어디서 실적을 보고 어디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그렇게 하실 종목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잘해서 업황의 회복 부분이 있어서 동사가 바닥서부터 원초적으로 뭐 이탈을 해서 넓게 와서 2배, 3배 수익을 달성하게 되는 그런 흐름을 아마 노리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질문하신 대로 유상증자라는 부분은 꼭 참여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현재 해운업종 자체가요, 지금 유럽 위기가 말하는 대로 우리 비관론자들의 얘기대로 다시 한번 글로벌 경제 위기로 번진다 그러면요, 어차피 우리나라도 1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다 올라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가지 아니한다고 하면 업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해운이라든가 BDI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적에 이렇게 볼 때 동사와 같은 패턴은 분명히 업황 회복이라는 부분이 이제 수혜를 입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충분한 바닥에서 이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다 유상증자를 참여하신다는 것은 조금 더 앞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기반이 되는 부분에서의 또 좀 더 많은 부분에 베팅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유상증자 참여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한진해운에 대한 유상증자 강력 추천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진해운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싱크풀의 비숍님과 함께 수많은 정보 한번 발빠르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주가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가 1640선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낙폭을 빠르게 만회를 하고 있고 그런 게 또 화면상으로 일제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507포인트를 현재 걷고 있습니다. 0.4%대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 외국인들의 매물 그리고 기관의 매물이 시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요 뉴스가 이어집니다. 네, 오늘 들어온 주요 소식입니다. 소득 상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상위 10%인 10분위의 지난 1분기 월평균 소득은 1,014만 원으로 지난 5년간 254만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하위 1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만 원 증가에 그쳐 소득 격차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전국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은 2005년 290만 원에서 올해 372만 원으로 28.2% 늘어나는 데 그쳐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상위 10%의 소득을 평균 소득으로 나눠보면 2003년 1분기에는 2.57배였으나 올해 1분기에는 2.72배로 크게 떨어져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년간 버블7 지역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서브가 지난 2006년 5월 이후 4년간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 276만 가구의 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버블7의 상승률은 8.7%로 이를 제외한 지역의 상승률 40%를 크게 미돌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분당이 거의 제로 수준에서 가장 낮았으며 용인 2.9%, 목동 7.1%, 송파구 7.6%, 강남구 12.6%, 서초구 14.8%, 평촌 16.7% 등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는 각각 94%와 93%를 기록하는 등 수도권 북부 지역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서브는 경기권 버블 지역의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가격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서고 유휴 컨테이너 선박수가 줄어드는 등 조선업계 회복을 알리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16만 세제곱미터급 LNG선 가격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2억 50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난 주말 2억 600만 달러로 반등했습니다. LNG선의 가격 반등은 최근 삼성중공업이 2년 만에 LNG선을 수주한 것과 함께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의 청신호로 풀이됩니다. 또한 전 세계 유휴 컨테이너선 수주도 지난 10일 현재 총 71만 5천 TEU로 지난달 말보다 21%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조만간 컨테이너선 발주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주요 20개국 내 선진국 그룹인 G8의 경제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B-G8 국가의 약진이 현재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G20 국가 중 미국, 일본, 영국 등 G8의 국내 총생산 비중은 G20의 72%를 차지해 10년 전에 비해 10%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반면 B-G8 국가의 GDP 비중은 지난해 28%를 기록해 10년 전보다 1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올해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중국이 미국에 이어 제2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오늘도 문자가 폭주했습니다. 이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타민 퀴즈 정답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이 문제가 전기 전도성이 높은 평면형 탄소 소재로서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분야에서 차세대 소재로 주목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핀입니다. 설마 볼링핀을 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먼저 하이리치 당첨자부터 저희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죠. 휴대전화 끝자리 1181님, 그리고 3210님, 마지막으로 2211님이 선정되셨고요. 롯데월드 놀이동산 티켓을 받으실 분 두 분도 결정이 됐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380님 그리고 2450님께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오늘은 최현정 아나운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며칠간은 제가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시선을 떼지 마시고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라스 성공 전략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